첫 번째로는 무상복지를 비판하면서 무상의석을 집착하는 새누리당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당리 당략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그리고 정당 득표율의 의석수 보장 비율을 40%까지 낮추는, 말하자면 이명석 정치개혁위원장의 균형 의석제를 50%에서 40%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90% 이상 국가에서 18세 선거 연령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OECD는 전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정치개혁의 한 일환으로 선거 연령 인하 하향을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생은 재학생은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모두 다 비례대표 7석을 줄이는, 그럼으로써 비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40%한 선거 연령 인하를 제시했습니다. 단일안이었습니다.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모조리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석수 과반수 이상의 확보 방침을 이미 성역으로 정해놓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 방향, 약간이라도 반대 방향이 되는 어떤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스스로 일으킨 이런 사태를 참정권 비상사태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왜곡의 산물인 무상의석에 집착하는 새누리당을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고 하면 자다가 깨듯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무상의석에는 찰떡처럼 집착하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과 쟁점 법안 처리를 연계시키는 협상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살리고 사표를 줄이고 투표권을 확대해서 국민 참정권을 높이는, 그럼으로써 비례를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비례성이 깨지는 것에 대한 비례성을 보완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 지금까지 야당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민 참정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십 년 해온 그런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야당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요구를 새누리당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분명히 밝힙니다. 선거 연령의 하향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법률안과 물건 흥정하듯이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새누리당의 입장은 돌려냈습니다. 새누리당이 유발한 이런 선거구 획정 지연을 스스로 참정권 비상사태라고 하는 말로 명분화하면서 직권상정안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주의와 상권 분립은 정의와 국회의장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정의의장이 왜 갑자기 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고 우리 역사에도 없었던 참정권 비상사태라는 사실로 운영하면서
직권상정을 거론하십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말하는 즉시 여당은 태도가 돌변됐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나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투표령이나에 대해서는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의장의 암시대로 직권상정이 된다면 이것은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안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원치 않는 것은 직권상정을 해도 부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안을 직권상정안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선거 제도, 여야의 정치 룰을만큼은 객관성을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왔다는 우리 국회의 마지막 의회주의 보루마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정의 의장의 직권상정하는 철회계약 취소돼야 합니다. 반헌법적 해석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무슨 변호사 사무실이니 기타 전문가들에게 이것이 비상사태냐 아니냐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없었던 비상사태를 새롭게 만드는 국회의장의 태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잘했던 장점적 행위를 모두 다 깎아먹고 없었던 국가의 비상사태를 만들므로써 반의회주의자로 낙인 찍히게 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않는다면 의회주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의정을 이끌어 오셨던 정의 국회의장에게 저희는 경의를 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속담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야당이 동의할 수 있도록 쟁점 방안도 수정할 수 있도록 의회주의를 복원하십시다. 정권 분립이 몇 번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가 비상사태를 운운하는 할리우드 액션이 아나무인, 점입가경입니다. 목불인견의 수준으로 과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법안 처리를 지시하면서 국회 비난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가 생기고 경제 위기가 등장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대한민국이 자초될 것 같은 소리.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서발법, 원샷법 하나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그런 책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현실 인식이 이와 같다면 박 대통령은 멀쩡한 나라를 물려받은 지 2년 6개월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험한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신대 축구와 할리우드 액션이 남발되는 졸렬한 축구 경기는 채널을 돌리면 안 볼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의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헐리우드 액션 그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식 있는 국민에게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식혀줄 의무가 정치에게 있다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박 대통령의 집착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 당 내부 문제와 관련시키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저버리는 모렴치한 태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비스 발전 기본법
박 대통령의 집착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이미 지난 11월 정기국회 때 정해졌습니다. 분당 구성원들은 모두 이에 다 동의했습니다. 이미 당론처럼 정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보건의료 서비스 행위만 우선 서비스 발전 기본법 수천 개의 서비스 행위에 제외시키고 우선 서비스 발전법 통과시키고 이 보건의료 행위인 서비스 행위 서비스업을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왜 보건의료행위만 뺀 수천 개의 서비스업이 담긴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입니까?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아셔야 됩니다.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당 내부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통과시켜라라고 하는 금반원만이 그들에게 명령이고 지시이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의회주의 하에서 새누리당은 그것을 지킬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는 절차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 그런데 결과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법안 처리 지연 사유가 우리 당 내부 문제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론 조작을 위해서 엉뚱한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선상임위 타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법률안 처리에 임하겠습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여야 정교 회동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대란의 발등이 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2조 1천억의 국고 편성을 무산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누리 과정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예산 편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막말을 퍼붓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겠다. 법과 원칙에 엄중 대응하면 그것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 표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단지 올해 대비해서 1조 8천이 늘었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보면 1조 5천억이나 줄었습니다.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필요한 교부금의 정도를 본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들었는데 신규인 2조 1천억의 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여야 정교, 여야 대표,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이 논의기구를 즉각 만들어야 합니다. 착각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은 이제 1월이 안 나오면 2월이 안 되면 3월. 그 카드 결제라고 하는 어떤 수단 때문에 한 달, 두 달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만 결코 2016년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야 정교 회의를 저희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발생할 교육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이 이석한 관계로 제가 엽조위원이었던 이유만으로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순서로는 그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차례입니다만 제가 로스쿨 관계로 관계자분들을 지금 간담회가 약속돼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 빌어서 김성주 우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요즘 국정 혼란 박탄에 이르고 국민적 절망감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는 그런 분들이 책임 추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추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신문 1, 2, 3면 방송의 앞부분을 도배질하고 있는 분들께 미움을 받을 걸 각오하고 한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행태는 공부를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던 수험생이 시험 전날 허둥대고 그리고 시험 성적이 나쁘니까 선생님, 부모님 책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위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거론되는 것들 중에 진정 경제 활성화 관계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동안 경제 활성화법으로 30여 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예로 원시화법이 있는데 이 원시화법은 자본주의의 꽃이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핵심인 주식회사 법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반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 주체인 주주들이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것만이 가능합니다. 또 법에서 그 사회의 당행법규, 사회상규에 관련된 그것들만 법에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걸 그 주식회사의 사업재편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 본질적인 부분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주주총회들로부터 직책을 부여받은 이사진들이, 경영진이 결정을 하도록 한다. 그럼 주식회사 근본적인 법리, 상법리를 반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수정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야당 탓을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집권상정,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회계망치한 논리로 이렇게 주장하고 또 분불 띄우기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불법 행위에 국민과 야당과 국회의장을 불법 행위에 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신의 후예들 다운 발상과 행태를 보는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가소롭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차라리 국회 해산, 긴급조치, 또 제2의 유신을 하겠다라고 솔직히 밝히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철권 독재가 당신은 강한 듯 했지만 그 종말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집권 상정,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런 작태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의장께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민과 국회를 지켜야 되고 청와대나 또는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회계망측한 논리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갖고 헌법과 국민과 국회를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중심을 지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당내 문제입니다. 그동안 전원 식구대 들어와서 당내 여러 소란스러움이 있었지만 저까지 한마디에서 소란스러움에 더 얹어놓는 거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의원총회에서도 한마디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 회의에서도 이런 방법한 적 없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를 방치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은 책임이 피고 소란스러움에 또 소음에 더 얹어넣었다라는 소리를 비판을 들을 각오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미움을 받을 걸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야권의 지도자들, 특히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근신자중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야권 분열과 아직과 독선, 오만, 남포군정
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집권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바로잡기나 제대로 된 교체 세력, 대안 세력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도찐개찐이다라는 소리까지 들고 있고, 심지어 국민들을 절망감을 극도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에 두 분도, 또 두 분을 포함한 야권 지도자라고 자임하는 분들은 책임 추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더더욱 그분들의 행태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이 더 해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두 분을 포함해서 선배들에 대한 정치적 존경심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문재인 대표 기득권 버리겠다, 전당대회 이후 지금 이르기까지 말씀하시는데, 공천권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기득권이 공천권의 지배력 행사하지 않겠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공천권의 당대표가 지배력 행사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기득권은 아닙니다. 전당대회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기득권 버리겠다고 했는데 뭘 버리겠다는 건지, 뭘 버렸는지 저는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자꾸 비판 세력 탓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을 날새게 책임 탓하며 떠넘기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경에 오를 때에 본인의 리더십에 결함, 부족함이 없었는지 이를 빨리 자성하길 바랍니다. 안철수 전 대표, 평생 야당할 정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을 하고 그 당대표를 역임하고 재보궐선거에 대한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분이, 또한 야권의 분열에 엄청난 원인을 제공한 분이 금도를 너무 벗어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야권이 재건하고 건강하고 또 기대하는 국민들께, 갈망하는 국민들께 엄청난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고, 한국 정치 발전에 공익적으로 기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야권, 두 분을 둘러싼 주의, 또 야권, 한국 정치의 오히려 폐해가 매우 짙고 깊다. 이것은 두 분을 비롯한 두 분의 취미 세력들한테도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량이 안 되고 의지가 없고 마음 자세가 안 되면 더 이상 폐해를 끼치지 말고 비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비켜줄 생각이 없고 이 정치판에서 그래도 한 역할 하겠다라고 하면 말로만 허언과 미사하고 제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똑바로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기 옆에 계신 이종걸 대표께도 어려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단사태, 야권의 사태에 해결하는데 원내대표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또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입장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고 복잡한 상황이 있는 거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야권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이 마당에 원내대표 직을 수행하다 최고위에 불참하겠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로서의 직을 수행함의 것은 물론이고, 또 원내대표 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위원회 출석을 해서 그 입장을 조정하고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원만히 해내는 역할은 원내대표,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안 보는 데서 치고받고 싸우든 어찌하든 대외적으로는 의사결정을 원만히 이끌어내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고위원회 출석하지 않음을 거두어 주시고 지금 이후에 출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위에 바라실 분들 죄송하지만 가능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늦게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오늘 정책위 의장의 분석 상태라 제가 이 얘기해야 될 꼭지가 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중에 새누리당이 무상 의석을 바란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은 무상 의석이 아니라 공짜 의석입니다. 40%가 좀 넘는 득표로 60% 이상의 의석을 독점하는
그래서 20%는 덤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잘못된 선거제도는 반드시 혁파돼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정치 개혁이자 혁신 과제입니다. 어제 정부가 2016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진단도 잘못됐고 내놓은 처방도 총선용 단기 경기 부양 선심책에 불과합니다. 먼저 실패한 경제 운영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474 공약, 즉 7%의 경제 성장을 내세웠지만 올해는 3%에 이달하고 내년에 세운 목표도 3%를 조금 넘은 3.1%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얘기한 국민은 6.2%, 39.5%가 나빠졌다고 했고요. 전문가들도 49.6%가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진단에 따라 내놓은 처방도 기가 막힙니다. 총선용 여당 지역 맞춤형 득표 공약 세트로 보입니다. 먼저 규제 프리저를 내세워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한답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이면 아마도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 10만 헥타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여권의 유력 실력자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경제 착시 효과를 노려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1분기 재정 집행을 당초보다 8조나 늘리고 SOC 발주도 연초에 서둘겠다 합니다.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에 무려 36%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더 우려하는 것은 국민연기금을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 돈이 약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기금은 주거, 일자리, 보육 지원 등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출생률과 고용률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새정치연합이 강조해온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벌 대기업 감세 철회 등을 통해 조세를 정상화하는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한창 일할 젊은이들 잃어버린 시간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느냐,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나서야 되는 대상을 국회와 야당을 지목했는데 정말 대통령이 선거만 신경 쓰지 말고 직접 나서서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오늘 18일인가요? 17일이죠. 내일 모레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 됩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화려하게 공약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라고 정쟁을 중단하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 문건 파동, 여당 유승민 대표 사퇴, 역사 국정화 등 온갖 정쟁을 다 일으키고 대통령이 정쟁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정말
심판해야 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률 살펴보면 경제 민주화 공약의 경우 33.5%, 지역 공약의 경우 19%, 국민 대통합 공약은 0%에 불과합니다. 특히 복지 공약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거짓말로 이끌어지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집착으로 국민과 약속한 생애 맞춤형 복지 공약은 결국 어린아이부터 청년 학생에서 어르신까지 세대 맞춤형 공약 파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연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공약은 지금 3년차 들어서 기초연금 수령자 441만 명, 전체 65세 이상 661만 명의 67%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도 20만 원을 모두 받는 어르신은 105만 명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어르신의 20%도 안 됩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 준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약조차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 얘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줄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심재건 의원께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통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왜 느닷없이 그런 일을 합니까? 19대 국회 들어 단 한 번도 야당이 성실히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의회주의의 유린입니다. 참으로 유감임을 표합니다. 더욱이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법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관행이어 왔으며 바로 의회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이름으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여 상임위를 개최하였습니다.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엄중히 규탄하며 이러한 일로 빚어질 상임위 파행은 명백히 새누리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일방적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 당의 잘못으로 돌렸는데 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 왜곡입니다.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하였고 남은 일부 의견을 여야 양당 지도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도 성실히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나쁜 습격과 똑같습니다. 자신들만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고 립서비스며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만이고 독선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당은 북한 주민이 진정으로 자유권과 생존권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우리 당 안을 즉각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여당으로서 먼저 우리 당 안에 적극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며 협의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노동화법 철회 문제에 관해서 김기진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모독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본인의 관심 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압박하고 16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 계획을 하냐, 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말라는 등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대부분의 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국민이 바라는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 국민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벌입니까? 조선시대 임금조차도 역병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과인이 부족한 탓이라며 다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비가 안 오면 기후제도 지내고, 흉작이 들면 구열미를 풀고, 역병이 들면 의료진을 파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다 나의 부덕이다, 이렇게 자신을 탓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남 탓만 하는 통치자는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세종은 항상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해달라. 백성들이 어디가 아픈지 알려달라. 틈만 나면 국민 탓, 국회 탓하기 전에 본인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점은 가계부채, 전월세 폭등, 양극화 확대, 민생 파탄, 박근혜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통렬한 반성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법, 파견법, 2대 노동화법 철회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입맛에 맞게 교육부가 총장 간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지해야 됩니다. 교육부가 결국 총장 직선제 금지법을 만들어 공립대 총장 직선제를 없애고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부산대학교에서 고현철 교수를 죽음을 몰고 왔던 교육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아예 총장 직선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고현철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로 일궈온 민족 가치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아집과 탐욕으로 더럽혀서는 안 될 기본적 가치입니다. 교육국문법을 보면 공립대 총장 후보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산사건건 간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는 직선제는 물론 교수들이 총장 추천위원을 뽑는 간선제조차 배제하고 총장 추천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만 선출하라고 로또식 간선제를 대학들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후보들마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제도 자체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장 후보를 이유 한마디 언급 없이 퇴짜 놓고 있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그러더니 한국 최대 총장의 일사천리로 친박 정치인을 앉힌 바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원하는 총장 간선제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총장 간선제도 아닌 총장 간택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대학은 스스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직선제를 비롯한 선출 방식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자율성과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그 본질인 비판적 지성도 융성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려고 대학들의 자율성과 정상적 운영을 망가뜨린 정부는 총장 임명제도 개선을 들먹일 자격조차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정부가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총장 직선제 금지법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